침묵의 벽. 결혼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 연희는 이제 시댁의 규칙들을 어느 정도 익혔지만 마음만은 점점 더 무거워져 갔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시어머니의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행동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아침이었습니다. 연희는 새벽 4시 30분에 일어나 조용히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시어머니보다 먼저 일어나서 모든 준비를 마쳐놓는 것이 이제는 당연한 일이 되었습니다.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반찬을 정갈하게 담아내면서도 연희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아무리 잘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또 어떤 지적을 받게 될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시어머니 정자가 부엌에 나타났을 때 연희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연희가 차린 상을 둘러보더니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칭찬도 없었지만 다행히 지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침묵이 연희에게는 더욱 부담스러웠습니다. 무엇을 생각하고 계신지 알 수 없었고 혹시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닌지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정수는 이미 회사 일로 바빠서 집안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침을 서둘러 먹고 출근 준비에만 몰두했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정수가 나간 후 집안에는 묵직한 침묵만 남았습니다. 연희와 시어머니, 두 사람만 남은 공간에서의 침묵은 더욱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연희는 설거지를 하면서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렇네. 또다시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려고 해도 시어머니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장에 가서 뭐 좀 사올까요? 필요한 게 있으면 내가 말하겠다. 연희의 작은 배려조차 거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무엇을 해도 무엇을 말해도 벽에 부딪히는 느낌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시어머니는 친구들과 만날 준비를 했습니다. 나가시기 전에 연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녁에 정수 아버지 오시니까 미역국 끓여놔. 그리고 김치찌개 말고 된장찌개로 해. 네, 알겠습니다. 연희는 대답했지만 시아버지가 언제 오시는지 몇 시에 식사를 하실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미 나가실 준비를 마치시고 현관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잘해놔. 마지막 당부 말씀을 남기고 시어머니는 나가셨습니다. 연희는 혼자 남겨진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간은 어떻게 맞춰야 하는지 알고 싶었지만 물어볼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수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생각했지만 회사에서 바쁠 텐데 괜히 방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결국 연희는 자신이 아는 선에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미역국을 정성스럽게 끓이고 된장찌개도 깔끔하게 만들었습니다. 반찬도 하나하나 정갈하게 차렸습니다. 저녁 7시쯤 시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연희는 깍듯하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버님, 안녕히 들어오셨어요. 응, 고생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는 달리 온화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여전히 긴장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곧이어 돌아오셨고 가족이 모여 저녁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조심스럽게 시아버지의 반응을 살폈습니다. 시아버지는 미역국을 한 숟가락 드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국물이 시원하네. 연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시아버지는 거실로 가셨고 시어머니와 연희는 설거지를 했습니다. 연희는 칭찬을 받고 싶은 마음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이 국이 맛있다고 하셨는데. 그래. 역시 짧은 대답뿐이었습니다. 칭찬을 기대했던 연희는 실망스러웠습니다.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연희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설거지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침묵이 연희에게는 더욱 답답했습니다. 화를 내시거나 지적을 하시면 오히려 명확해지는데 이렇게 아무 말씀이 없으시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졌습니다. 연희가 빨래를 개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면서 한마디 하셨습니다. 빨래 개는 것도 제대로 못하니? 연희는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 알고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어떤 부분이 잘못됐나요? 가르쳐 주시면 고치겠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알아서 해라는 말만 남기고 가버리셨습니다. 연희는 혼자 남겨져서 무엇이 문제인지 몰라 답답해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연희는 점점 더 위축되어 갔습니다. 무엇을 해도 확신이 서지 않았고 항상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남편에게라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싶었습니다. 여보, 저 요즘 어머니와 대화가 잘 안 돼서 힘들어. 뭔 소리야? 어머니는 원래 말수가 적으셔. 그게 아니라 제가 뭘 잘못하는지 모르겠어서. 너무 신경 쓰지 마.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정수는 연희의 고민을 진지하게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모르겠어. 어머니가 원하시는 게 뭔지. 에이, 그냥 조용히 지내면 돼. 어머니는 복잡한 걸 싫어하셔. 연희는 남편의 말에 더욱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조용히 지내라는 남편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인가 싶어 더욱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희는 정말로 조용히 지내기로 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먼저 말을 걸지도 않고 필요한 말만 간단히 했습니다. 어머니, 식사 준비되었습니다. 어머니, 빨래 걷어놓았습니다. 최소한의 소통만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응, 알았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에는 점점 더 깊은 침묵의 벽이 쌓여갔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집안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습니다. 연희와 시어머니는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치 남처럼 지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알려주지도 않았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가 무엇을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 항상 불안했습니다. 혹시 자신에게 불만이 있으신 건 아닌지, 무엇을 잘못한 건 아닌지 계속 걱정했습니다. 시어머니 정자도 마찬가지로 답답했습니다. 며느리가 너무 소극적이라 생각했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오려는 노력도 하지 않고 항상 거리를 두는 것 같아 섭섭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상대방이 먼저 다가와 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어느 날 오후 연희가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을 때 시어머니도 나오셨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도 서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시어머니에게 말을 걸고 싶었지만 뭐라고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어머니도 며느리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침묵 속에서 각자의 일을 마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연희는 점점 더 외로워졌습니다. 시댁에서는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었고 친정과도 연락을 자주 할 수 없어 답답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가 개선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친구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정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회사에서 회식이 있었던 모양이었습니다. 연희는 남편을 기다리며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안 자고 기다려? 그냥 혼자 있기가 좀. 연희는 외로움을 표현하고 싶었지만 정수는 이미 피곤해 보였습니다. 빨리 자. 내일도 일찍 일어나야지. 정수는 연희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상적인 대화로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날 밤 연희는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 전에는 가족들과 재미있게 이야기하며 지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몇 마디 하지 않고 지나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연희는 자신에게 물어봤지만 답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먼저 다가가기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의 벽은 점점 더 두꺼워져 갔습니다. 작은 오해들이 쌓이고 서로에 대한 섭섭함이 커져갔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진짜 소통은 사라지고 형식적인 대화만 남았습니다. 며칠 후 연희가 감기에 걸렸습니다. 열이 나고 목이 아팠지만 시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연희가 평소보다 기운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눈치챘지만 먼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하지 않는데 굳이 관심을 보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연희는 혼자서 감기를 앓아야 했습니다. 약도 몰래 사 먹고 아픈 몸으로 집안일도 그대로 해야 했습니다. 정수가 아내의 상태를 알게 된 것은 며칠 후였습니다. 왜 아픈 걸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께 말씀드리기가. 에이, 뭘 그래. 어머니도 사람인데 이해해 주셔. 하지만 연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너무 어색해서 자신의 아픔조차 말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져 갔습니다.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를 피하려는 마음이 더 커졌습니다. 침묵의 벽은 이제 너무 높아져서 어떻게 허물어야 할지 알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세 번째 이야기. 침묵의 벽은 어떠셨나요? 말하지 못하고 쌓여가는 오해들, 서로의 마음을 모른 채 점점 멀어져가는 두 여성의 모습이 안타까우셨을 것입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음은 천리 떨어진 것 같은 그 답답함과 외로움. 혹시 여러분도 가족 간에 이런 침묵의 시간들을 겪어보셨나요?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라 그냥 지나쳐버린 순간들이 있으셨다면 연희와 시어머니의 마음이 더욱 와닿으셨을 것 같습니다. 다음 편 갈등의 폭발에서는 이렇게 쌓여온 침묵과 오해가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참아왔던 감정들이 터져버리는 그 순간은 과연 어떨까요?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